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여론조사 결과를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여론조사는 조금 필터링을 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의 여론조사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고의로 조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집단적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대를 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JTBC에서 보도한 걸 제가 캡처한 건데 요즘 여론조사를 왜 믿으면 안 되는지 이거 하나만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고 정광훈이 지금 극우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신교 세력에게 퍼날라지고 신천지가 퍼나르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난데없이 김문수가 보수 대선 주자 1위로 올라선 겁니다. 자, 김문수가 말이 됩니까 지금? 언제적 김문수고 김문수가 대통령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광훈이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이 말 한마디 하고 나서 김문수가 지금 급부상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이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얼마나 오염이 돼 있는지 얼마나 걸러서 봐야 되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갤럽 여론조사는 자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조사를 했네요. 이번 주 화수목 3일을 조사를 했고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무성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조사 방법론 중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가상번호, 안심번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조사원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게 ARS보다 훨씬 좋은 조사이고요. 자, 조사 결과를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직무가 정지돼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는 직무수행 평가는 하지 않고 정당 지지도를 묻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주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안에서 3%포인트 앞섰는데 오늘 조사에서는 다시 민주당이 40%로 국민의힘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조차도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긴 했습니다만 이 조사 결과조차도 저는 상당히 오염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갤럽이 의도적으로 오염시킨 게 아니라 응답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서 여론조사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40이고 국힘이 38이잖아요. 서울을 보면 서울이 39대 35입니다. 지난주 표를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난주에 갤럽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뒤졌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왔고 인천 경기에서는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비슷하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광주 전라에서는 69대 9로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23대 62, 부울경 36대 44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론조사를 좀 걸러서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응답자 1000명 중에서 스스로 보수라고 밝힌 사람이 이번 조사에 362명, 중도라고 밝힌 사람이 284명, 진보라고 밝힌 사람이 266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36.2%가 스스로를 보수로 생각하고 있고 26.6%가 진보라고 생각하면 이 비율로 샘플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보수 과표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표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지금 자 표를 보면 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내란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보수가 245 진보가 323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진보가 32.3 보수가 24.5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진보 보수 비율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보적인 성향인 사람이 갑자기 보수로 바뀔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뀌는 데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박에 바뀌지 않는데 지금 보면 1월달 들어서 245, 267이던 보수가 331, 337, 362 이렇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다는 거죠. 진보는 323, 357에서 266으로 줄었습니다. 중도도 같이 줄었고요. 보수만 늘어나고 진보와 중도가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고 그 원인은 정광훈 세력과 개신교 세력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모집단을 대표하려면 1000명을 샘플링하면 그 1000명을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1000명을 다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으면 넘어가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전화를 대기하고 있거나 전화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사람이 표집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지금 보수 과표집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정당 지지도가 첫 번째가 민주당이고 두 번째가 국민의힘입니다. 자, 이걸 쭉 내려와서 보시면 자, 보수는 국민의힘을 77%, 민주당을 10%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중도라고 밝힌 사람은 민주당 44, 국민의힘 24입니다. 진보는 79대 6입니다. 자, 이 표로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보하고 보수의 숫자가 비슷하거나 진보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이 35대 35로 갔다고 보면 30%의 중도가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중도를 보시면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4로 중도라고 밝힌 분들 중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자, 이거를 상식적으로 자, 이 표집이 보수 과표집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만약에 표집이 됐다면 이건 제 추정입니다. 제 시나리오인데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0 혹은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5 이 정도 사이에서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당장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저는 보수가 괴멸적 패배를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어떤 극우 세력이나 개신교 상당수 이런 보수 세력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응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악마 팀장이 생각하는 실제 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민심은 적어도 민주당이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상세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보수의 과표집을 제하고 본다면 지금 중도에서 나타나는 44대 24 이게 실제 민심에 가깝다고 봅니다. 중도는 지금 표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중도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24입니다. 진보하고 보수가 같은 포션, 같은 비율로 있다고 봤을 때 중도가 어느 쪽으로 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도에서 지금 20%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10%포인트는 지금 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반드시 필터링을 한번 거쳐서 보셔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차기 대선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했는데 이재명이 31, 김문수 11, 한동훈 5, 홍준표 4, 오세훈 3, 조국 2, 안철수 1, 기타 다 1입니다. 자, 김문수가 왜 갑자기 여권 내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됐냐? 이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정광훈이 아까 하느님께서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김문수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다고 헛소리를 하면서 이게 퍼져나가서 김문수가 여권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데 허상입니다. 이거 실제 대통령 선거 경선으로 가면 김문수가 저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이 조직적으로 우리나라의 상당수 지금 숫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극우 세력들 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대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가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 김문수예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재명, 김문수인데 보수에서는 김문수 25, 이재명 10입니다. 근데 진보에서는 이재명 63, 김문수 2예요. 자, 그럼 중도라고 밝힌 284명을 보면 이재명 30, 김문수 4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지금 보수라고 스스로 밝힌 사람들이 실제로는 보수가 아니라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면서 김문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수라고 밝힌 사람 4명 중에 1명이 지금 김문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자,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느냐, 정권 교체가 돼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느냐 질문인데, 자, 갤럽이 이번 주 조사에서는 40대 50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조사보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갔는데요. 자, 서울을 보면 39대 50, 인천 경기는 40대 54입니다. 대전 충청은 43대 43. 광주 전라는 9대 79, 대구 경북 61대 34, 부울경 48대 41입니다. 저는 이것도 보수 과표집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 중도라고 밝힌 분들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자,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60,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현 여권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27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표심을 보면 지금 2배 이상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지금 362로 진보나 중도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과표집됐기 때문에 이걸 평균을 내면 50대 40입니다만 이거를 과표집을 걷어내고 본다면 저는 지금 60대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도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60대 27이 더블 스코어잖아요. 실제로 저는 내일 만약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물론 이제 1대1 구도로 가게 되면 더블 스코어가 날 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저는 55대 45 정도로 야권 후보가 최종적으로 10%포인트 크죠. 대통령 선거에서 10%포인트 차이면 엄청 큰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0.7%포인트 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지금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 후보가 낙승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여론도요. 보면 지금 59대 36으로 찬성 의견이 높은데 이것도 12월 2주차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내란을 일으킨 직후에 보면 75대 21이었거든요. 근데 이 의견이 75대 21에서 64, 57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수가 결집하면서 이런 탄핵 찬성 비율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론조사에 이런 극우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응대하면서 떨어뜨린 것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전국 평균으로는 윤석열 탄핵 찬성이 59, 반대가 36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별로 본다면 중도 성향에서는 탄핵 찬성이 71, 반대가 21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도라고 말씀하신 스스로를 중도라고 말씀하신 응답자 중에서는 탄핵 찬성 비율이 71대 21로 거의 5배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가 362명으로 과표집된 상태에서 탄핵 반대를 70%나 응답을 했기 때문에 평균에서 반대가 올라가고 찬성이 깎인 것뿐이지 보수를 만약에 지난 윤석열 탄핵 직후에 응답한 비율대로 25% 정도로 조정을 해놓고 본다면 저는 탄핵 찬성과 반대는 7대 3 이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